네, 지금부터 우리가 헌법으로 살펴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으로 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치 비교입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비교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헌법으로 본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비교입니다. 역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정치 비교입니다. 사회주의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핍니다. 여기서는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의 차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헌법을 기본으로 살피는데요. 중국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이제 공산당 규약을 통한 기본 원리와 그리고 중국 헌법 자체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중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이념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통치 원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체제에 대한 평가를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소련이나 북과 같은 다른 사회주의 헌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기본 형태가 소련 헌법이 되겠는데요. 소련 헌법을 기본으로 한다면 사회주의 혁명 자체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인민민주주의 헌법, 그 다음에 사회주의 헌법, 발달한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나라들의 헌법을 살핍니다. 두 번째에서 경제 비교입니다. 경제 비교에서는 첫 번째로 경제 질서, 경제 체제, 경제 헌법의 의미를 좀 살펴봅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는 현재 수정자본주의가 일반적인 형태죠. 수정자본주의에서 우리 헌법과 유럽 헌법인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살핍니다. 그리고 한국 헌법의 경제조항의 변천 과정을 임시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살피는데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기본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징들을 살핍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와 전면적인 계획경제. 두 번째는 이 사회주의 이 계획경제에서도 자연 발생적인 시장이나 착취 목적이 아닌 개인의 소유를 허용한다. 세 번째는 낮은 사회주의 단계에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자본주의적 경제 운영 방식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로서 소련의 신경제 정책과 중국의 사회주의 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의 그 경제 조항도 살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그 정치 비교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헌법 체제를 전반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네, 이제 됐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소련과 같은 과거의 사회주의, 그리고 서구의 삼인주의, 그리고 이제 그 진보적 그 민주주의, 그다음에 진보적 자유주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와 유사한 거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보면은 첫 번째 평등과 자유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가 거의 비슷하게 같은 비중이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개입과 시장에 관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수단의 공유와 사유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냐, 아니면 자유경쟁이냐, 아니면 일부만 통제하냐. 자, 균형 발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각 산업과 도시와 지방, 시골이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하죠.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불균형 성장입니다. 지역 간의 그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자립경제냐 그런 거죠. 자립경제냐. 그 자립경제의 부분에서는 무역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 그 기준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방식도 그 상품의 자유로운 교환이냐 아니면 구상무역은요 보상입니다. 보상. 그러니까 물물교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련이 쿠바에 석유를 주고, 그죠? 쿠바는 소련에게 사탕수수를 주는 이러한 물물교환의 구상무역이냐? 그렇지 않고 그러한 전제조건이 없는 화폐로 그 상품을 사고 파는, 그렇죠? 그래서 물밀교환이 아닌 그 화폐로 상품을 사고 파는. 그 다음에 중앙집권이 얼마나 돼 있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제도에 관한 건데요. 복지제도. 자, 사회주의 국가는 복지를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체제 자체가 복지, 그 평등, 그죠?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별도의 복지가 있죠.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에서 삼인주의,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수정자본주의 형태죠. 이런 형태의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국과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죠. 그런데 두 나라 모두 임기에 의한 권력 승계다. 1인이 독재라는 게 아니라 통상 10년 만에 한 번씩 권력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국가 자본주의적 경영. 국가가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치 이 자본가처럼 그 경제의 주체로서 나타난다. 국유 기업이나 국영 기업이 이런 거죠.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영을 승인하고 허용하고 자기가 직접 경제 주체로 나서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입 경제와 시장 경제를 절충한 형태다. 그리고 부균형 성장. 개입과 시장이 병존하기 때문에, 즉 시장이 병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 경쟁에 의한 불균형 성장도 일정 부분 허용한다. 개방 경제. 그렇죠? 중국을 보면은 이제 그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에서 무역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상당하게 인정한다. 중국에 의하면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소유 형태, 개인 소유라든가 협동조합의 소유라든가 주식회사의 소유 이런 것들을 인정하죠. 다양한 소유 형태를 인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주권론, 사회주의는 인민주권이 중심이다. 주권자는 유권자 전체라고 했죠. 유권자 전체. 그리고 귀속위임, 대리입니다. 대리라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언제든지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자의 결정을 유권자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소환할 수 있다. 반면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국민주권이다. 주권자는 모든 국민이죠. 주권의 보유자는 모든 국민, 행사자는 유권자, 성인의 남녀. 이게 다르잖아요. 인민주권에서는 주권의 보유자가 유권자 전체이고 주권의 행사자 주권자 전체인데 자본주의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자유의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표는 뭐냐면 대표는 그 자기를 뽑아준 사람한테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임기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변호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을 하게 되면 내가 변호사를 돈 주고 샀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동안에는 내가 변호사한테 소송을 할 때 변호사는 자기 마음대로 소송해요. 자기 마음대로 변호사. 그래서 법정에 가서 변호사가 저를 갖다가 대표를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 변호사를 해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대표라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대표, 사장 어때요? 사장이 주식의 보유자이죠. 주식의 보유자인 주주들을 대표하죠. 그런데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해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선고로서만 교체를 한다.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평등권과 생존권을 중시를 한다는 거고,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당연히 자유권, 특히 경제적 자유권을 중시를 하겠죠. 대의기구는 어떻습니까? 밑으로부터의 단선 구조, 그 유권자 총회, 최고 회의, 소비에트, 그 다음에 정치국, 그 다음에 상무위원, 제1비서, 주석 이렇게 돼야죠. 대의기구. 그래서 의회, 상설위원회, 정치국, 주석, 비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고 있다. 이론적. 그래서 국민은 어때요? 일반 국민은 대의원 이때만 투표권을 행사하죠. 일반 국민이 뭐 상설위원이라든가 정치국이라든가 주석, 비서를 선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봅시다. 내각제는 비슷해요. 단선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국민이 수상을 바로 뽑지 못하죠. 국회의원만 뽑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대신 국회의원을 뽑는데 누가 수상이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1당의 총재가 수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당을 내가 뽑는다면 그 당을 지지한다면 현재 그 당의 총재인 사람이 수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수상이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사회주의과에서는 좋습니다. 내가 대원을 선출할 때 누가 주석이나 비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의 내각제에서는 누가 수상이 될지 알 수 있다. 단선 구조지만 복선 구조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권과 대통령을 뽑는 투표권이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자본주의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일반 유권자는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최고 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 형태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최고 회의, 소비에트 입법부 중심의 권력 통합이라 했죠. 그래서 검찰, 법원, 주요 직책이 전부 다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물론 자본주의국가에서 대법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죠.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국회에서 인준하는 겁니다. 대법관의 경우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근데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최고회의, 소비에트 자체에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이나 검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의 경우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겠죠. 대통령이 해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장이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한 이런 것들은 이제 최고의 즉 국회죠. 국회에서 일반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모든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 경제 질서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중국처럼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이제 혼합 경제가 있고, 혼합 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많이 섞여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그죠? 베네수엘라가 좀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베네수엘라가 혼합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유럽과 한국의 경우에 수정자본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가 되겠습니다. 그 경제의 계획과 시장에 보면은 사회주의가에서도 것이 커다란 거, 그죠? 커다란 경제 계획, 큰 규모 이런 것들은 전면적인 경제 계획이지만 미시, 작은 부분, 소비재, 경공업 이런 것까지 완전하게 경제 계획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시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이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일부 국영기업이 존재하죠. 우리 옛날에 철도청, 그렇죠? 철도청 이런 거 이제 국영기업이죠. 지금은 이제 민영화 되거나 공사로 바뀌었죠. 그리고 자본주의국가에서도 국영기업이나 공사가 필요하다. 또 자본주의국가에서 거시계획이 있죠. 우리 한국의 경우에 경제개발 계획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면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헌법에 있어서 정치를 필요한 기본적인 비교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